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입니다. 네,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깐깐한 광고 심의 어떻게 해결이라는 주제인데, 맞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속썩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심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 동안 그냥 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광고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동일한 지면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회죠. 우회를 해가지고 조금 잘 노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제목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체가 DB360이라는 매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매체가 일반적인 분들이 들었을 때, 아니면 저희가 광고 제안을 드려도 거기가 어디예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저희 안 할래요, 구글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B360이랑?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네네. 구글 애즈 뿐만 아니라 구글의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마케팅 플랫폼 중에서도 360 시리즈라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애널리틱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구글, 그러니까 DV360이란 말을 좀 풀어서 표현하자면 네. 디스플레이 앤드 비디오 360이거든요. 요거는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나 비디오 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페셔널 버전 중에 이런 광고 관리 권한을 이제 M코퍼레이션이라는 특정 회사에다 이름을 해서 구글이 네. 그래서 M코퍼레이션이라는 특정 회사에서 DV360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DV3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360 시리즈는 DV360뿐만 아니라 GA360 이런 것도 있고 구글 애즈도 마찬가지고 DV360 뭐 등등 되게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DV360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구글 안에 어떤 플랫폼 안에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는 아니고 심지어 GA상에 저희가 보고서 볼 때도 DB360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구글 안에 있는 매체니까 얘 좀 이상한 매체네 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잠깐 저희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왜 써야 되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깐깐한 광고 심의라 그랬는데 나는 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해도 잘만 되던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실제 저희가 사례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 좀 정지라든지 이제 광고 심의가 좀 잦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구글 애즈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웹사이트의 소유권을 인증을 해야만 해요. 근데 이 인증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뭔가 리테일사로 연결하던가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정지를 좀 자주 당해요. 그래서 요런 게 제가 알기로는 막 허용되지 않는 비즈니스로 막 변형돼서 맞아요. 아예 그냥 계정 자체가 정지당하기도 하거든요. 않는 비즈니스 아니면 뭐 시스템 오해 맞아요. 뭐 이런 사유로 되게 정지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요 두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정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이 되기도 하고 저는 또 업종별로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대출이라든지 투자, 코인 등등, 뭐 보험, 중고차, 뭐 개인회생, 회생 등등. 그러니까 그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좀 제약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종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허황된 주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500원으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구도 사용이 안 되고 광고를 집행할 때 뭐 대출은 뭐 코인 같은 이런 동전 모양이나 금 화폐 모양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게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종별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열을 해놓은 거는 사실 좀 마이너한 그런 업종이긴 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커머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의료 업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아동 의료 업종, 맞아요. 아동 의료 업종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이커머스인데도 정지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우회하려는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법은 준수하는데 이 매체사들만의 기준에 의한 것 때문에 정지를 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법은 준수를 하되 이상 매체사의 기준을 조금 우회하자 이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우회하자. 실제로도 구글에서 요 정지를 당한 걸 우회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바로 정지를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매체사 기준에 의해 정지를 당하는데 너무 또 구글을 까는 걸 수도 있는데 구글은 정지 사유를 똑바로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지 사유가 어떤 FAQ에 있는 기본적인 정지 사유다라고만 알려주고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뭐를 소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따라리 법을 준수하면서 다른 매체사를 좀 이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 두된 포인트고요. 요거는 노출 지면이 거의 구글 에즈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디메리트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들고 왔죠.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구글 에즈랑 노출 지면을 공유한다는 건 알겠어. 구글 에즈랑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 에즈와 DB360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이점. 그러니까 DV360이 구글 에즈와 거의 비슷한 사실 종속 관계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종속적인 개념보다는 살짝 독립적이에요. 사실 독립적이라서 얘네들만의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일단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 되게 다양하죠. 캠페인이 검색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PMS까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광고들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 PMS까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거. 뭔가 차이점이라고 표현할 만한 게 저는 약간 인벤토리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에즈 제휴지면 그렇죠. 지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DB360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에즈 제휴 지면에다가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저희가 그렇죠. 지면이 또 따로 있어요. 이 DV360이 제휴한 지면뿐만 아니라 그래도 외부적인 그런 매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체가 이렇게 공유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드 익스체인지가 조금 어려우시면은 중간에 약간 플랫폼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근데 보통 그런 데 들어가서 제휴 문의를 하고 이러려면 좀 커야 되잖아요, 업체들이. 그래서 업체 대 업체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이제 DB360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나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그럼 우리는 이런 지면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중간에 교환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준 데가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특장점은 일단 타겟팅이 되겠죠. 아무래도. 타겟팅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근데 이건 어떤 분에게는 조금 이게 크리티컬할 수도 있어요. 일단 구글 에즈 타겟팅 같은 것들은 뭐 관심사 당연히 될 거고 뭐 성별 연령 당연히 되고 관심사, 성별, 연령. 네. 과금 방식도 맞아요. DB360은 CPM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별, 뭐 등등. 등등.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맞춤 세그먼트나 데이터 세그먼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맞춤 세그먼트 내에서는 특정 어플이나 특정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키워드 기반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키워드 기반도 가능하죠. 이거를 구글 에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채널 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렇죠. 채널과 그 채널에 해당하는 특정 동영상에 대해서도 동영상 타겟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정말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데이터 세그먼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어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면 게임 어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걸 제가 특정 맞춤 세그먼트를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 세그먼트를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스테이지를 한 30번까지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스테이지 50번까지 통과한 사람을 광고 노출에서 제외하는 이런 식의 제외 데이터 세그먼트도 설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요것보다 플러스 된 게 DV36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구글 에즈의 개념은 살짝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키워드 기반, 어플 기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살짝 합집합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노출 범위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타겟팅 같은 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고 세팅하는 데 있어서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주간 노출 수를 많이 보실 텐데 보통 그냥 적당하다고 하는 게 1억에서 5억 정도. 맞아요. 완전 크죠. 완전 크죠. 근데 DV360은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에요. 관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집합이라서 타겟 범위는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또 뭐 안 되는 거는 요거 잠시만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볼까요? 외부 데이터가 활용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정 데이터 세그먼트 요거를 이제 퍼스트 파티 맞아요. 데이터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컨드 파티 데이터 DV360이 가지고 있는 특정 타겟팅 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데이터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글 애즈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업종 같은 걸 얘기를 했을 때 보험이나 대출이나 이런 좀 살짝은 조금 불법적인 거 아닌가 싶은 매체들을 우리가 맞아요. 좀 나열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 그냥 식품을 팔아 그냥 아니면 의류를 팔아 그냥 일반적인 이커머스도 조금 더 정교한 타이팅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DV360이 괜찮다라고 지금 맞아요.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일면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DB360이 가지고 있는 세컨드 파티라는 서드 파티 데이터를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구글 애즈보다 타겟팅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상세하게 가져가는 만큼 이걸 어떻게 잘 정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잘 좁혀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매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진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금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알고 계신 CPC 방식이에요. 저희가 노출이 얼마나 됐든 클릭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뭐 키워드면 키워드 단가, 노출이면 노출 지면에 대한 단가마다 CPC가 결정이 돼서 CPC로 과금이 되는데 DB360 같은 경우에는 CPM으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1000의 노출당 비용이라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거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CPM 구조가 보통 구글 애즈는 CPC도 있긴 하지만 사실 동영상 광고 같은 것들은 CPV도 해당하고 CPV 도 아니면 뭐 이걸 그냥 전환수 최대로 가서 그냥 전환당 비용 CPA나 뭐 CP용 이런 것도 타겟팅이 가능한데 정말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게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사실 제어하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요거 CPC나 CPV나 CPA 같은 것들은 이제 최대 CPA나 CPV, CPC를 설정을 해가지고 특정 어느 정도가 넘지 않게 설정을 하면서 이제 전환당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내가 구글 애즈를 막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CPC나 CPV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상태도 나는 그 광고 성과도 못 보고 네. 광고를 한 이후에 이 정도 CPC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조절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근데 CPM 기반으로 가면 그걸 조금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간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노출이 기본적으로 될 때 그거에 만한 CPA나 CPC 단가가 나올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DB360에서 광고했으면 좀 좋을 법한 비즈니스 예시. DB360 비즈니스 예시. 예시. 예를 들면 저는 일단 건기식일 것 같아요. 건기식. 건기식. 이게 건기식이 포인트가 건기식뿐만 아니라 살짝 뭐라 해야 될까 탈모 샴푸 이런 걸 이건 건기식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기능성 소비재? 이게 탈모 관련한 거는 살짝 건기식 축으로 끼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샴푸 린스가 아니라 좀 뭐랄까 의약 제품처럼 조금 취급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샴푸나 린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살짝 탈모나 이런 건기식 이런 것들은 정말 포인트 하나로 소재가 발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나는 건기식이나 탈모 관련 이런 거를 판매를 하는데 저는 좀 다채로운 포인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 왜냐면 건기식도 그렇고 탈모도 그렇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자극적인 게 사실 반응이 맞아요. 좋거든요. 그게 클릭률도 잘.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게 거부감을 느껴 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 일단 마케터와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방식이 가장 성과가 좋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DB360을 쓰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의료. 그렇죠. 의류가 있겠죠. 아 의료. 병의원. 의류. 병. 의료.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병의원. 병의원. 그래서 이것도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심의가 무조건 필수고. 네. 심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 소재 발령 엄청 잦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재 반려가 작긴 잦은데 이거에 대한 통과 기준이 구글 애즈보다는 조금 유연한. 근데 노출치면은 구글에 같이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의료, 그러니까 병의원 업종이 DB360에 적용하기 되게 좋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경쟁사 타겟팅을 해가지고 거기 커뮤니티 반응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입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 DB360에서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 의류로 갈까요? 의류. 의류. 제가 의류. 부산 사람이라서 이게 좀 힘들어요. 의류가 우리가 보통 STP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시장 조사를 할 때, 뭐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포지션. 그다음에 우리의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정해요. 뭐 의류도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브랜드는 사실 브랜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포지션을 취해요. 그러면 특정 포지션을 취하면 이 말의 즉슨 광고를 하는데 특정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글 애즈 외에도 특별한 타겟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좀 더 세분화된 타겟팅. 이게 의류뿐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특히 여성에서 패션 그 또 뭐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비슷한 업종으로 불릴 만한 게 패션, 그 스킨케어, 그 화장품도 사실 비슷한 그거긴 해요. 뷰티. 나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죠? 뷰티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보통 예를 들면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나뉘어가지고 좀 더 특별한 포지셔닝이 좀 필요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류뿐만 아니라 뷰티 이런 것들은 좀 타겟팅에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점을 보는 매체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이런 것도 좀 웹소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물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한쪽에 조금 더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서 자기 웹툰들을 광고하고 싶은데 특정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되게 가져가고 남성 독자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을 것들은 남성 독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여성 쪽은 이제 여성 쪽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뭔가 전략에 맞춰서 저희가 타겟팅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 연령층이나 취향에 맞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구글 애즈에서 안 된다 요건 아닌데, 구글 애즈보다 조금 더 정교한 타겟팅이 있어야만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뷰티, 뭐 또 아니면 식품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식품도 제가 알기로는 반려문구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긴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식품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커머스면 그냥 하셔도 되긴 한데, 일반적인 커머스에서 특정 타겟팅이 조금 더 필요하다, 부가적인 타겟팅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창업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창업 괜찮죠. 네. 창업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보통 창업도 금액대별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한 1,000에서 3,000대 정도 같은 경우분들은 커피숍, 좀 작은 뭐 1인샵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그 이상으로 가면 음식점 그렇죠. 이런 걸 좀 많이 하시고 뭐 1억 이상이다 이런 뭐 고깃집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소득이나 이런 것도 타겟팅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타겟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창업도 되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교육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육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도 되게 저희가 쓸 수 없는 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디에서 조금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일반적인 저희가 구글의 심의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이런 DB360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기관 인증, 뭐 어디 뭐 어린이 뭐 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소재, 심의, 유연. 요까지만 해도 충분히 많이 네, 다른 업종별로 것 같아요. 많이 전달을 다른 드린 것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구글 에즈 바로 밑에 있는 게 DV360이라며 근데 왜 DV360은 이게 좀 유연하냐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구글 심의하는 좀 기준이 좀 달라요.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스템 상에서 일단 먼저 맞고 요거를 주관적으로 구글 전담 팀이 관련해서 좀 심의를 맡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요 심의 관련해가지고 뭔가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긴 하거든요 구글이. 이게 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잘만 돌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지가 된다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유관 부서에서 확인 중. 나중에 확인 중이다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DB360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가 딱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국가마다 이 DB360이 하는 업체가 다 다른데 맞아요. 다 다른데 요거를 광고 심의를 각 국가가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은 미국에서 오늘은 뭐 캐나다 지사에서 모레는 뭐 일본 지사에서 지사에서 뭐 여러 가지 지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심의하는 게 조금 더 유연한 거죠. 심의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긴 하지만 좀 더 다른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유연하다. 그래서 가능한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구글보다 심의가 유연한지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전달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은 구글 애즈를 굳이 하고 있는 분들도 이걸 해야 될까요? 를 이미 하고 있는데 DB360을 해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DV360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 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구글 애즈 캠페인 내에서 성과가 조금 미비한데 우리는 업종상 좀 더 정교한 타겟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DB360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성과가 나오는 구조일 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좀 정지가 좀 잦아가지고 잦아서 원활한 광고 집행이 어려울 때 이런 경우는 광고 집행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멈추고 일주일 정도 하고 새 캠페인 만들어서 멈추고 이러니까 머신러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머신러닝이 될 때쯤에 그 캠페인 아니면 계정 자체가 정지를 당해버리니까 이 구간을 계속 반복되게 돼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60을 옮기는 게 좋다. 또 케이스가 더 있을까요? 케이스 정리도 좀 잦고 타겟팅도 좀 그러고 나는 매체를 좀 선택해서 좀 들어가고 싶어.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구글 애즈 GD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체를 사실 선택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 일단 다 노출한 다음에 그걸 개별로 지울 수는 있어요. 네, 개별 그러니까 지면 쇼핑 검색에 제외 제외 키워드 키워드 마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외 지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예 우리가 원하는 지면 특정 몇 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훨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겟에 맞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발언이 조심스럽긴 한데 네. 조금 이제 광고가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제품 자체가 광고가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전자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흡연하는 장면에 이런 걸 광고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뭐 남성 건강 활력식품 막 이런 것들, 뭐 이걸 먹으면 뭐 밤에 불끈불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단어도 못 쓰고 소재도 못 쓰니까 이걸 어느 정도 좀 우회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성인용품이나 아니면 커플용품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노출 지면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 노출 지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출 지면이랑 성인 노출 지면에 대한 심의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진짜 조금 성인분들을 위한 그런 용품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 노출 지면에 노출을 안 시키고 성인 노출 지면에만 따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많이 받는 질문 같은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쭉 들으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걸 한 번을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들어왔는데 네.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이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럼 저희가 FAQ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일단은 예산과 대행 수수료. 대수료. 요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죠. 구글에즈 기반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뭐랄까 이런 것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대행 수수료를 사실 먼저 얘기를 하자면 구글에즈 측에서는 그 뭐랄까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내셨잖아요. 근데 당장 내년에 수수료가 좀 더 오를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 제공하는 이 대행 수수료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DV360 자체는 우리에게 공식 대행사들한테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제공을 해요. 원래 메타나 구글 같은 해외 매체들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데 DV360 같은 경우에는 특정 퍼센트를 공식 대행사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돈을 쓸 때 조금 더 광고 수수료를 낼 돈을 광고비에 쓸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최소 예산이 조금 비싸요. 네, 맞죠. 좀 비싸요. 대신 최소 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구글에즈 같은 것들은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씩도 뭐 이렇게 집행 많이 하시기도 하고 가능하긴 한데, 근데 DV360은 사실 그게 좀 되진 않아요. DV360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 예산이 좀 많이 높아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450에서 500 정도. 월 기준이죠. 네, 월 기준이 미니멈이 좀 그 정도긴 합니다. 사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DV360은 일단 무조건 저 금액 정도는 되어야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즈에 비교했을 때 구글에즈도 마찬가지로 1, 2만 원, 3만 원은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맞아요. DV360도 그 돈으로 가능은 하지만, 근데 구글에즈랑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월 예산이 조금만 많은 편이긴 하다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만큼 뭔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겟팅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가고 싶어진 분들은 대행 스튜디오가 발생하지 않고 지면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굳이 구조 그려지를 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DB360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다. 요게 1번, 2번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맞아요. 되겠죠. 여기 예산과 대행 스튜디오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좀 널널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GDN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GDN의 반응형 소재는 뭐 몇 개 안 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 이미지형 GDN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진짜 많아요. 그죠? 맞아요. 스카이 스크래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많아. 5만 사이즈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걸마다 다 리사이징을 해줘야 됐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재 딱 두 가지만 넣으면 되긴 합니다. 300, 250 그리고 280에 258이었나? 258인가 68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재 두 개만 있으면 바로 공모 집행이 가능해요. 그쵸. PC랑 모바일 공통 사이즈 지면이기 때문에 그쵸. 물론 여기에서 기본적인 소재가 두 개인 거고 일반 이미지형처럼 여러 개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 이미지형이랑 다른 거는 일반 이미지형은 20개를 다 등록을 안 하면 그 지면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DB360은 기본적인 소재 두 개만 있어도 모든 지면에 노출은 다 되고 거기서 더 최적화를 하고 싶으면 너가 더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줄게 라는 게 DB360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재는 두 개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적겠네요. 확실히. 그러면은 최적화 기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에 대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는 보통 7일을 잡기는 해. 그래야지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이것도 사실 구글에즈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서 보통 7일에서 7일을 기반으로 조금 더 길게 걸리면은 한 14일 정도까지도. 이건 어차피 구글에즈도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최적화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걸린다. 그래서 라이브 이후에 최적화되고 정확하게 머신러닝 이후로 돌아가는 거는 구글 에즈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머신러닝이 구글 에즈보다 조금은 길 수 있다. 근데 최적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DB360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실시간으로 뭔가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이 물어보셨던 거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매체랑 같이 활용하면 괜찮을까요? 어떤 매체랑 같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일 것 같아요. 네. 최소 광고 집행은 저희가 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네.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있긴 합니다. 확실히 450에서 500 정도가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긴 합니다. 네, 요거 그러면 설명이 얼추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제가 어떤 매체랑 같이 활용하면 좋을까요를 해서 이제 검색 광고를 가장 먼저 꺼냈어요. 뭐 네. 메타랑도 궁합이 좋을 수 있긴 하지만 검색 광고를 가져온 건 뭐냐면 일단 키워드 기반의 타겟팅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검색 광고가 가장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DA랑은 어떨까요? DA요. 일단은 제가 키워드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타겟팅이 좀 정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DA에서의 비중도 조금은 높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메타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겟팅에 조금 핵심적인 좀 뭐야 될까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메타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면 DV360의 리타겟팅의 능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요걸 리타겟팅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또 SA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키워드 기반의 타겟팅을 말씀 주셨잖아요. 전 여기서 그냥 소비자의 검색 과정, 뭐 구매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DA를 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 상담 요청을 남긴다든지 구매를 하는 경우는 저관여 상품일 경우에 보통 그렇고, 고관여 상품일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 탐색을 한 번 더 하는 정보 탐색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뿌려놓은 뭐 자사고 키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키워드들이 검색이 됐을 때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브랜드 신뢰도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구매 여정에 있어서도 SA를 같이 활용을 하면 좋다. 이 SA는 뭐 구글도 될 수 있고 네이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뭐 다른 거에 더 활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GA를 좀 활용을 잘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이거 질문에 돼 있으니까 뭐 GA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괜찮다. 그냥 전용 보고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용 보고서 항목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항목이 별도로 견제. 예를 들면은 이제 GA에서 서치 콘솔에 대한 보고서를 볼 때 우리가 키워드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DV360과 연계해서 봤을 때 DV360 제휴 마케팅도 접목 가능하시냐? DV360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이 솔직히 정확하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프리랜서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신데 DB360이랑 뭔가 제휴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1대 기업들로 컨택을 하고 싶다라는 걸까요? 접목한 제휴 마케팅도 접목. 말이 되게 모두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는 말이어가지고. 네. 프리랜서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DB360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DB360과 제휴를 하고 싶다. DB360에 있는 플랫폼 그 에디스체인지를 활용을 하고 싶다. 또 생각이 되고. 네. DB360과 다른 매체랑 제휴를 하고 싶다. 네. 일 수 있고 뭐 하여튼 요거는 만약에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요거는 저희 어차피 연락처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서치 콘솔이 이제 키워드 보고서 항목이 노출 가능, 뽑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뽑을 때 GA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교한 보고서 추출 가능. 네. 알 수 있다. 그리고 구글 마케팅 플랫폼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컬이나 뭐 아니면은 구글 에즈나 GA나 루커 스튜디오도 있겠고요. 루커 스튜디오도 있고 등등. 그래서 구글 안에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 광고를 집행을 할 때 네이버 안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를 권장을 드리듯이 그렇죠. 구글도 구글 안에 있는 기능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구글 안에 있는 GA를 활용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DB360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요. 그거 정당히 됩니다.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43분, 2분까지만 기다려보고 네. 더 이제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뭔가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이제 좀 우회라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글 집행을 하실 때 시스템 우회라든지 이런 우회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인 그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 우회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매체마다 심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를 하고 싶은데 다른 매체에서는 오케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매체 지면 같은 게 구글이랑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불만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구글과 지면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여기에다가 상세한 타겟팅까지 그렇죠.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매체를 좀 권장을 드린다, 소개를 드린다라고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상품을 다른 곳으로 판다고 리테일사로 팔려고 가정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벤트 관련 티켓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인터파크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롯데 콘서트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부사로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는 항상 우리가 그 뭐 소재가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된 이후에만 우리가 뭔가 검수 요청을 네, 새롭게 맞아요. 넣어야만 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귀찮잖아요. 솔직히 귀찮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기간도 길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광고가 집행 안 되는 그 기간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는 이 리소스적인 부분들도 관련하고, 그다음에 타겟팅, 합집합 기반이다 보니까 되게 타겟팅 범위가 굉장히 큰데 요걸 좀 교집합으로 넘어가고 CPM으로 보다 보니 좀 뭔가 정교한 타겟팅을 하더라도 이 CPM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더 살짝 보장형 광고처럼 광고 성과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5시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퇴근 준비하시려고 그런 것 네, 같아요. 가방 들썩들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임핑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마케터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